이태연. 그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일할 땐 남자답고 가정에선 누구보다 충실한 그런 남자입니다. 은퇴 후엔 소아암 환자와 미혼모 가정을 위해 기부하며 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그는 모두에게 평판이 좋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모든 인맥과 부대원들을 총출동시키며 사위를 쫓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초 만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늦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김지연은 남편의 모습을 보자마자 몸이 굳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귀가 그리고 취한 상태의 정민수를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공포였거든요. 정민수는 양복 재킷을 소파에 던지더니 김지연을 노려봤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신규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진척이 안 되고 있었고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하루였죠.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풀 곳은 언제나 집이었고 그 대상은 김지연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 정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김지연은 조심스럽게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행동했죠. 하지만 정민수의 화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순간 정민수의 손이 김지연의 뺨을 때렸어요. 예고 없이 날아온 폭력에 김지연은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소리를 내면 더 큰 폭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민수는 거친 숨을 내쉬며 김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보다 작고 약한 존재를 지배하는 것에서 오는 왜곡된 만족감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순간 정민수는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그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렸죠. 김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째 이런 일은 점점 빈번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술에 취했을 때만 그랬는데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김지연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특히 아버지 이태연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태연은 딸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였거든요. 김지연이 다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지연은 아버지 앞에서는 언제나 행복한 척, 정민수와 잘 지내는 척 연기를 해왔어요. 화장으로 멍을 가리고 긴 소매옷으로 상처를 숨기면서 말이죠. 정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김지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얼음을 수건에 싸서 뺨에 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언제까지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 이태연은 딸과 사위를 만나기 위해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새의 이태연은 시계를 보며 약속 시간을 확인했어요. 딸 김지연과의 만남은 그에게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딸과 보내는 시간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았습니다. 김지연과 정민수가 식당에 들어섰을 때 이태연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김지연의 왼쪽 뺨 부근이 약간 부어있는 것 같았고 화장이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게다가 긴 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이었죠. 지연아,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은데 괜찮니? 이태연의 물음에 김지연은 당황하며 손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아버지의 예리한 관찰력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군인 출신인 이태연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김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태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는 옆에서 자연스럽게 웃으며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렸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사위의 모습이었죠. 식사 시간 내내 이태연은 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김지연이 물컵을 들 때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팔목 부근에 멍 같은 것이 보였어요. 또한 정민수가 갑자기 움직일 때마다 김지연이 움찔하는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우연일 리 없었죠. 정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최근 따낸 큰 계약건, 승진 가능성, 앞으로의 사업 계획까지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태연의 관심은 온통 딸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김지연이 보이는 위축된 모습, 불안한 눈빛, 그리고 남편 앞에서 보이는 지나친 조심스러움이 모두 이상했거든요. 지연이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요. 이태연이 정민수에게 말했을 때 정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지연이는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태연은 정민수의 말투에서 뭔가 거짓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지연이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이태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김지연의 몸이 약간 경직되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아버지의 포옹을 좋아하던 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태연은 계속 딸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딸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섣불리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인 시절 수많은 위험 상황을 경험했던 이태연이지만 딸의 문제 앞에서는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날 밤 이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부은 얼굴, 팔목의 멍, 그리고 위축된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장. 그로부터 일주일 후 김지연과 정민수는 정민수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민수는 오늘 저녁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자신보다 먼저 승진 소식을 발표했고 그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해야 했던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묵이 흘렀어요. 김지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정민수의 턱에 힘이 들어가 있고 핸들을 잡은 손에 핏대가 서 있는 걸 보니 화가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날은 집에 도착하면 또다시 폭력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죠. 정민수는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에서 급정거를 하고 코너를 돌 때도 거칠게 핸들을 꺾었어요. 김지연은 안전벨트를 꽉 잡으며 불안해했지만 남편에게 운전을 조심하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 뻔했거든요.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에도 정민수의 운전은 거칠었습니다. 다른 차들을 추월하며 욕설을 내뱉었고 경적을 난폭하게 울려댔어요. 김지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정민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도 화를 내긴 했지만 이렇게 운전까지 거칠게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오늘 그 자식이 승진한다고 자랑질하는 거 봤지? 정민수가 갑자기 말을 꺼냈을 때 김지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축하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하지만 이 말이 정민수의 화를 더욱 부채질했어요.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료 편을 드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민수의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갑자기 정민수는 차를 갓길로 급하게 돌렸어요. 급제동과 함께 차가 멈춰섰고 김지연은 앞으로 몸이 쏠리며 안전벨트에 목이 조였습니다. 정민수는 차에서 내리더니 조수석 문을 거칠게 열었어요. 내려. 정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김지연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강압적인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죠. 고속도로 갓길에 선의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며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여기서 왜 내리라고 하는 거야? 김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 문을 쾅 닫더니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지연은 급히 차로 다가가며 문을 두드렸지만 정민수는 이미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여보, 문 열어줘. 여기 위험해. 하지만 정민수는 김지연의 애원을 무시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김지연은
멀어져가는 차를 보며 절망했어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혼자 남겨진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주변에는 차들만 빠르게 지나갈 뿐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고속도로 갓길에 혼자 서 있는 김지연은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정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김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이태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자정을 넘긴 시각, 이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들기 전 독서를 하던 이태연은 딸의 이름이 뜬 화면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김지연이 이렇게 밤늦게 전화를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김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차들이 지나가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이태연은 즉시 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직감했죠. 지연아,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 있니? 김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 혼자 버려진 상황,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정민수의 폭력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이태연은 딸의 고백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식당에서 본 딸의 상처들, 위축된 모습들이 모두 설명되었죠. 이태연은 분노와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지연아, 정확한 위치를 말해봐. 아빠가 지금 바로 갈게. 이태연은 차 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침착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했어요.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거든요. 차에 시동을 걸고 고속도로로 향하는 동안 계속 김지연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빠, 미안해. 그동안 숨겨서 미안해. 김지연의 사과를 들으며 이태연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어요. 딸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가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30분 후 이태연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떨고 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김지연을 꼭 안아주었을 때 딸의 몸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는지 느꼈어요. 두려움과 추위에 떨고 있는 딸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으니까. 차 안에서 김지연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태연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정민수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동안 딸이 당한 고통에 대한 분노가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지연은 조금씩 정민수의 폭력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결혼 후 시작된 폭력, 점점 심해지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이태연은 들으면 들을수록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이태연은 딸을 안전한 곳에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고 정민수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자 이태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민수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이태연은 군대 시절 쌓아온 인력과 경험을 동원해서라도 정민수를 응징하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날 오후 이태연은 군대 시절 함께했던 예부대원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시내의 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태연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차례로 부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강철민이었어요. 이태연의 부하였던 그는 현재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성우가 왔는데 현재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온 사람은 윤대식이었습니다. 현재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그는 서울 시내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형님, 오늘은 표정이 좀 심각하시네요. 강철민이 이태연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태연은 평소와 다른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했지만 오랜 시간 함께 지낸 부대원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이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딸에게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이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특히 김지연이 고속도로에 버려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모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태연이 얼마나 딸을 아끼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딸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형님, 그런 놈을 그냥 둘 순 없죠. 박성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머지 부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대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료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태연은 부대원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폭력으로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민수가 진정으로 후회할 수 있도록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회사와 사회적 지위였죠.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어.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놈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있지. 이태연은 차분하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의 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의 사업상 약점 파악, 그리고 단계적인 압박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군대에서 작전을 세울 때와 같은 치밀함이었습니다. 강철민은 보안업체를 통해 정민수의 개인 정보와 회사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박성우는 건설업계 인맥을 활용해서 정민수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윤대식은 정민수의 일상 동선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죠. 형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냥 한번 혼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윤대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폭력으로는 정민수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악랄해질 수도 있었죠. 근본적으로 그의 오만함과 자만심을 꺾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놈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 자만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부대원들은 이태연의 결연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었거든요. 모임을 마치며 이태연은 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움직이되 정민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압박하자고 말이에요. 부대원들은 모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태연과 부대원들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철민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정민수의 회사는 겉으로는 탄탄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불법적인 하도급 관계, 세금 문제,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까지 다양한 약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박성우는 건설업계 인맥을 통해 정민수 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몇몇 업체들에게 접근했어요. 정민수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괴금 지급을 늦추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미 불만을 품고 있던 업체들이 많았던 거죠. 형님, 이 자료들 보세요. 강철민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며 이태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민수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책임하게 사업을 해왔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직원들의 야근 수당 미지급, 안전장비 부실, 심지어 세무신고, 누락까지 있었습니다. 윤대식은 정민수의 일상을 관찰하며 그의 행동 패턴을 파악했어요. 정민수는 매일 같은 루트로 출퇴근했고 점심시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되었죠.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태연의 말에 부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민수의 주요 거래처들에게 그의 문제점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가 흘러가도록 했죠. 며칠 후 정민수는 이상한 징조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순조롭게 진행되던 계약들이 갑자기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정민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는 직원들에게 화를 내며 더 열심히 일하라고 다그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태연은 두 번째 단계로 정부기관에 정민수 회사의 불법 행위들을 신고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들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들이었어요.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부당 대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민수는 갑자기 쏟아지는 각종 조사와 감사에 당황했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하려 했지만 모든 혐의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들이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회사 직원들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회사의 불안정한 재정 상태가 드러났고 일부 직원들은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정민수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회사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야? 정민수는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어요. 모든 일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태연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민수가 그동안 딸에게 가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계획이 남아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정민수의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막대한 세금 체납이 발각되었고 노동청 조사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어요. 거기에 주요 거래처들까지 계약을 해지하면서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정민수는 연일 변호사 사무실과 관공서를 오가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회사 건물 임대료 연체, 직원들 급여 지급 지연, 심지어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부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정민수는 집에서 김지연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회사 일이 잘못되는 것도 모든 불운도 김지연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지연은 더 이상 예전의 김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태연과 함께 지내면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당신의 화풀이 상대가 되어줄 수 없어요. 김지연이 당당하게 맞서자 정민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었어요. 이미 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가정폭력까지 문제가 된다면 완전히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태연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압박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대면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정민수가 충분히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마주하게 할 적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민수가 회사에서 늦게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태연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민수는 장인어른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했죠. 아버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네요. 하지만 이태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태연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두 사람은 주차장 한편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연이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이태연이 직설적으로 말하자 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다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 내 회사에 생기고 있는 일들도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지? 이태연의 말에 정민수는 경악했습니다. 회사에 닥친 모든 위기들이 이태연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평소 온순해 보였던 장인어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정말로? 정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태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 딸을 그렇게 괴롭힌 데가야 이제 시작이다. 정민수는 이태연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위기가 이태연의 계획이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민수와의 대면 후 한 달이 지나자 그의 회사는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자산이 압류되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정민수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성공의 상징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고급 외제차도 회수되었고 넓은 사무실도 비워야 했죠. 정민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변변한 직업도 구하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크기를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연은 이미 정민수와 별거 상태였습니다. 이태연의 집에서 지내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점차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을까요? 김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이태연은 딸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어요. 정민수는 이제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몰락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정민수가 이태연을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는 예전에 그 건방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개를 숙인 채 사과의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이태연은 그를 제지했습니다. 사과는 지연이에게 하는 게 맞지.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이태연의 말에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김지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도 깨달았죠. 앞으로 지연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다. 정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태연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지연에게는 평화로운 삶이 필요했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 평화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자 김지연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때로는 아버지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이태연은 딸이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어요. 정민수에 대한 분노도 이제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복수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무엇보다 딸이 안전해졌으니까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김지연의 진심 어린 감사에 이태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아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평화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이태연과 김지연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버지와 딸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평범하면서도 소중했어요. 김지연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돌아와 있었고 이태연도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난 거죠? 김지연의 질문에 이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만의 평화로운 시간이야.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공원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민수라는 악몽은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태연은 딸을 지켜낸 것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앞으로의 평온한 일상을 기대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